자, 다시 한번. 지금 하는 문제가 우리가 40쪽이 1번 문제 해설인데, 근데 그냥 단순하게 40쪽이 1번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온의 이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돼. 자, 이온의 이동을 하려면 전기가 일단 여기를 걸어서 전기를 통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물 적시면 전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심용에 적셔놔야 됩니다. 그럼 이 질산칼륨이 화학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질산칼륨? 이거 질산칼륨 보면서 화학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네들이 조금 더 뭔가가 많이 요구가 된다고 하는 게 이런 거야. 빨리 들어와. 다시 한번. 조금 더 많이 요구가 되는 게 이런 거라고 하는 게, 너네가 질산칼륨을 화학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요거를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너네가 문제풀이 퀄리티가 달라지게 되거든. 질산칼륨을 화학식으로 쓰면 얘는요 KNO3야. 그러면 KNO3가 물에 들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지냐? 얘가 물에 들어가면은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쪼개어집니다. 까지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질산칼륨 지금 40쪽에 1번 문제하고 있거든요. 질산칼륨 수용액의 화학식이 KNO3고요. KNO3는 K 플러스 양이온과 NO3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쪼개어져 있다는 거를 너네가 알아야 되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배경지식으로 다 차곡차곡 쌓여야지 어느 순간에 완성이 팍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약간 너네 영어 지문 해석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해? 밑줄 긋고 외우잖아. 그렇게 화학반응식을 보면서 내가 얘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화학식으로 써서 걔를 알아놔야 돼. 여기를 적셔놨고요. 가가 있고요. 나가 있습니다. 가랑 나에 각각 누구를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어? 가는 누구를 넣었대? 아이오딘과 칼륨이래. 아이오딘화 칼륨이래. 아이오딘과 칼륨은 누구야? 얘 화학식으로 쓰면은 아이오딘이면 I가 있겠네. 칼륨이면 누가 있겠어? K가 있겠지. 근데 영어로 쓸 때랑 한글로 쓸 때랑 순서가 리버스 바뀌잖아. 얘는 그래서 KI고요. 이 친구가 물에 들어가면은 K 플러스와 IM 마이너스로 쪼개어지는 거야. 맞나요? 얘는요, 나이는 몰랐대? 질산납을 봤대. 질산납은 누구랑 누가 있겠어? 질산이 있고 납이 있을 거 아니야? 납의 화학식은 PB야. 질산은요 NO3인데 여기에서 PB가 플러스 2고요 NO3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PB NO3에 괄호하고 2가 들어와야지 원래 맞아.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 PB의 2 플러스와 NO3의 마이너스가 녹아 있는 거야. 뭐 종류가 이제 같은 종류가 두 개는 이제 생략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전기를 겁니다. 그럼 봐봐. K 플러스 어디로 갈까? 플러스야? 어디로 가? 마이너스로 가. NO3 마이너스 어디로 가? 플러스로 가. K 플러스 어디로 가? 마이너스로 가. I 마이너스 어디로 가? 플러스로 갑니다. 그쵸? PB 플러스 어디로 가? 마이너스로 가. NO3 마이너스 플러스로 갑니다. 그럼 결국에 플러스로 이동하는 거 몇 개야? 화살표가 3개인데 겹치잖아. 2개야.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거 몇 개야? 화살표는 3개입니다만 KK 겹치잖아? 2개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방금 했던 내용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할 때 낚시가 들어가. 이게 겹치면은 2종류고요. 안 겹치면 3종류예요. 그런 거 가지고 낚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거는 또 물어보는 게, 결국에 I-랑 PB 플러스가 가운데서 만나지 않나요? 나머지 친구들은 만나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이온계랑 풀어져 있으니까 교차해서 쓱 지나가는데, PBI 하면 얘가 PBI2가 되거든요? PBI2가 가운데서 만난단 말이야. 이 가운데서 PBI2가 만나니까 노란색 앙금이 여기 생긴다는 거지. 만약에 가나를 바꾸면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납니다. 왜? 여기에 PB가 있으면 PB가 이리로 가. 여기에 I가 있으면 I가 이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B랑 I는 서로 벌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는 거는 고정인데 가운데서 만나게 하냐 안 만나게 하냐가 들어가는 겁니다. 감이 좀 오나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번 과정이고 요 문제가 이제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약간 그 이런 이온의 이동류 중에서는 최고 난이도. 그러니까 이대로 고등학교 1학년에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면은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많이 못 풀 것 같기는 해. 되게 좀 복잡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이 수소랑 산소로 분해돼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한 사람 이름은 라부아지에입니다. 얘가 이제 물분해 실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여러 명 과학자들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신경을 좀 써주면 좋고요. 자, 이번에는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였대. 여기서 수산화 나트륨의 화학식은 NaOH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화학식들을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조금 더 길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은 이제 화학식들 같은 경우에 영어 단어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 요거를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거든요. 얘를 왜 녹일까? 이거 안 녹이면 실험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물이 전기가 안 통하니까. NaOH를 녹이는 이유는요. 이 친구는 물에 전기 통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면은 이 물에 전기 통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NaOH 꼭 때려 죽어서 NaOH일 필요가 없어. 예를 들면은 질산칼륨 같은 거 써도 됩니다. 질산 나트륨도 되고요. 그러니까 꼭 NaOH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물질을 넣어도 됩니다. 여기가 조금 더 이제 딥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잖아. 염소만 안 들어가 있으면 돼. 염소.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은 안 돼. 왜냐면은 자, 우리가 물을 전기 분해하게 되면은 두 개의 H2O가 두 개의 H2와 O2로 전기 분해가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극을 나타내는 게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되게 자세하게 하는 거는 너네가 3년 뒤에 할 거야. 고등학교 2학년에 가서 하는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쉽게 H 하면 H의 이온을 떠올리라고 했어. H 이온 되면 무슨 이온이야? H 플러스가 되잖아. 그치? H 플러스니까 얘 그럼 마이너스 극으로 가지 않을까? O는 O, E 마이너스니까 그럼 플러스 극으로 갈 것 같은데가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 수소가 생기고 플러스 극에 산소가 발생을 하는 게 물을 전기 분해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내용은 너네가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 왜냐면은 현 교육과정상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화투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는데 이게 저 NaOH 같이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온결합 물질을 이렇게 넣어주게 될 건데 여기서 넣어준 이온결합 물질이 염소만 안 들어가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염소가 들어가는 게 염화나트륨이 있잖아. 염화나트륨을 넣고 전기 분해하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극에서 수소가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가 안 나오고 염소 기체가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NaCl만 빼고 나머지 것들은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물질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온결합 물질을 넣어주면 됩니다. 공결합 물질이 설탕 막 이런 거 넣어주면 안 돼요. 이온결합 물질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기 분해가 일어나면은 마이너스 극의 수소 플러스 극의 산소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게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기체들을 모으는 방법을 우리는 수상치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물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관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관 모양이 생기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거려. 그러면은 기체가 어디에 있냐? 요 안에가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기체가 들어있는 거야. 기억나죠? 요 안에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H2 수소 기체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 O2 산소 기체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왜 내가 둘의 높낮이를 다르게 했을까? 누가 더 많이 생겨? 수소가 더 많이 생기니까 수소가 양을 더 2배 많이 잡아먹게. 그러니까 수소 쪽에 물기둥이 더 낮겠지. 왜? 수소가 그만큼 더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내가 숨을 빨대를 꽂아가지고 뽀글뽀글해서 기포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도 여기 기포가 찰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여기 있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성냥불을 대면은 퍽 하고 터지는 폭발하는 성질. 지금 보고 있어? 네.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불타는 성질이 있는 거지. 이거 이론 설명할 때 졸면, 그러니까 이론 설명할 때 딴짓하면 나중에 커버가 되거든. 문제풀이 할 때 딴짓하면 안 돼. 너네 나한테
이론 설명하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물론 이제 내가 하는 게 학교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풀어서 하고 이것저것 이제 돌려가지고 하니까 조금 더 뭐 이해하기 쉬운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에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잖아. 학원에서는 나랑 문제 푸는 거를 얻어가야지 너는 성적이랑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할 게 있나? 기억, 물이 원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물 분해했으니까 맞고요. 플러스극 이거 있잖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플러스극 동그라미 치고 플러스극에 산소 O2라고 적어놔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극에 O2 마이너스극에 H2라고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몰라서 틀린 거 아니잖아. 너네 이제 기말고사 본 친구들이 있는데 지혜 기말고사 틀린 거 다 모르는 것만 틀렸니? 왜 틀렸지 알았는데? 응? 알면 안 틀려야지 정상 아니야? 알았는데 왜 틀리냐고. 그렇잖아. 알았는데 그 틀리는 거가 안 나오면은 잘 본 시험이야. 그렇잖아. 내가 아는 거는 맞고 모르는 거는 틀려야지. 모르는 거 맞추려고 하면 좋은 놈이고. 아는 거만 다 맞추면 잘 본, 내 실력대로 실력 발휘가 되면 잘 본 시험이란 말이지. 그래서 시험 볼 때 이런 자잘한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돼요. 이번에 니은 디귿은 반대가 돼 있어. 반대가. 그리고 항상 오답이 나올 때 아예 그냥 막 터무니없는 말로 오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네들의 실수를 유발하게 되게 교묘하게 만드니까 체크 잘하면서 넘어가야 되고요. 3번의 경우에는 물질 이루는 기본 성분을 찾는 거지. 그래서 불이랑 철입니다. 그럼 여기서 2번, 3번, 4번, 5번이 아니잖아. 아닌 애들을 너네가 골라볼래? 이번에는 누가 아니야? 물이 아니야. 물 그럼 뭔데? 과학식이? H2O야. 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거 물이 H2O니까 아니라는 거, 원소가 두 개니까 아니라는 거를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 막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자꾸 나오잖아. 결국에 하다 보면은 외워집니다. 지금은 안 익숙한 애들이 나오는 거고 하다 보면 외워져. 3번에 틀리는 게 누가 틀리냐? 3번은 염화수소 때문에 틀립니다. 염화수소는 화학식이 뭔데? 염화니까 누가 있겠어? CL이 있겠네? 수소니까 누가 있겠어? H가 있을 거 아니야? 화학식의 HCl이야. 그래서 4번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안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화학식이 CO2예요. 5번은 안 되는 게 과산화수소 때문에 안 됩니다. 과산화수소는 화학식이 뭔데? H2O2예요. 혹시나 내가 여기서 모르는 게 있다면 잘 수집해 놓으세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 너네가 얘네들을 다 알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얘가 뭔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된단 말이야. 딱 어떤 상황이냐면은 영어 문제를 푸는데 영어 단어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영어 단어 모르는 상태에서 지문 읽어봤자 아무 말도 뭔지 모르겠고 한숨만 나오잖아. 근데 진짜 조금만 익숙해져서 이런 단어를 외우면은 그 다음부터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3번에 1번이 정답인 거고요. 4번은 5번이 틀렸거든요. 5번이 주인이 잘못됐다. 물질의 연소나 생물의 호흡에 사용되는 건 누굽니까? 수소가 아니라 산소죠. 그렇죠? 산소 화학식 뭐야? O야 O2야? O2야? 산소, 우리가 생물의 호흡에 사용되는 산소는 O2 산소야. O 산소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만약에 산소 원소상 원자 상태로 O를 먹잖아? 그럼 죽어. 왜냐면 5짜리가 있는 산소는 단독으로 있는 산소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산소가 우리가 과산화수소 여기가 나오는 건데 과산화수소가 뭐 하는 데 쓰이는 거였죠? 얘기 안 했나? 했을 텐데.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우리가 과산화수소 H2O2가 나오게 되면 얘는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H2O가 되고요. O2가 나와.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기라 여기서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 요렇게 화학식이 떨어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이제 3학년 때 가게 되면은 H2O2 분해하는 게 나와. H2O2니까 H2랑 O2로 나누면 되게 예뻐 보이긴 하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뭐냐? 소독약
빨간약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있는 건 알아? 상처가 났을 때 소독약 쓰는 게 너네가 상처가 났을 때 알코올 솜으로 짖으면 어떻게 돼? 너네 이렇게 상처가 나서 배웠는데 그거를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은 죽어. 아파서. 그렇잖아. 알코올 솜으로는 초기 상처 소독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솜을 가지고 하진 않고 우리가 어디 뭐 이제 무릎을 까지든가 넘어져서 하게 되면은 먼저 빨간 약 바르죠. 그쵸? 그 빨간 약이 포비돈 용액이라고 해서 걔가 뭐 누구냐면은 아이오딘이 들어가 있는 용액이야. 나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포비돈 그 아이오딘 용액이 성능이 되게 강력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미세물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딱 그 빨간 약이 한 방울 딱 들어가자마자 미생물이 들어가자마자 미생물이 움직임이 촥 멈춰.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성능의 소독약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닌데 중증외상센터 안 봤어? 거기 베타딘이라는 단어 등장하지 않아? 기억 안 나나? 그래서 베타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비돈 빨간 약 있잖아. 그거를 조금 물 타서 희석시킨 게 베타딘이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수술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감염이거든. 수술하는데 제일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게 감염이어서 왜 거기서 보면 이게 손 닦고 나서 손 어떻게 해? 손 닦아서 어떻게 이러고 있잖아.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손을 닦았는데 손을 밑으로 내리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 손가락을 다 흘러올 거 아니야. 그럼 오염이 되거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 상태로 들어가서 이제 하고 오잖아. 그래서 중간에 막 그거 있잖아. 손 씻고 올 동안만 이거 잡고 있으라고 하면서 얼른 손 씻고 오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도 되게 급하면 손을 그냥 대충 씻을 법한데 절대 대충 안 씻고 오거든. 이게 감염이 중요해서. 어쨌든 하고 얘는 뭐냐? 소독약 중에서 투명한 액체 같은데 뿌리면은 거품 뽀글뽀글 나는 소독약 있지 않아? 걔가 과산화수소야. 근데 과산화수소에서 요 산소 원소가 이제 중간에 떠나서 나와서 O2가 되는 과정에서 소독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산소만 있으면 얘가 소독하는 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과산화수소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자 봐봐 질산칼륨이 있고요. 계속 연습하는 거야. 지금 너네가 만약에 다음 주에 시험 봐야 되는 데가 이렇게 안 해. 근데 지금은 좀 여유가 있는 상태잖아. 그리고 지혜가 저번 주에 이용결합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며. 이제 그것도 있고 이게 어려운 게 안 익숙해서 하는 거니까 자꾸 얘네들이 익숙해져야 돼. 염화 발음이 있어요. 염화 발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거랑 그 다음에 너네가 배경 지식을 올리는 거랑 두 가지로 접근할 거야. 탄산칼슘이 있습니다. 탄산칼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 리튬이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게 염화 나트륨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문제 자체는 불꽃 반응을 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불꽃 반응을 보려면 불꽃 반응은 모든 원소가 다 됩니까? 아니죠? 불꽃 반응은 일부 금속 원소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속 원소는 어디에 위치하냐? 한글로 썼을 경우에는 뒤쪽에 위치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 풀 때 칼륨, 바륨, 칼슘, 리튬, 나트륨에 밑줄 그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누가 붙었는지 가요. 칼륨이야 보라색, 바륨이야 황록색, 칼슘이야 주황색, 리튬이야 빨간색, 나트륨이야 노란색. 안 외워졌다면 이제 슬슬 외워야 됩니다. 시간 잡고 몇 개 안 되니까 외워야 돼. 그래서 불꽃 반응 찾는 거는 그냥 뒤에 거 밑줄 그어가지고 원소랑 연결하면 돼. 요게 그냥 불꽃 반응만 단순히 찾는 거고, 얘를 나온 애들을 화학식으로 내가 한 번씩 다 써보자고 했잖아. 질산 칼륨 화학식이 질산 이온이랑 칼륨 이온이 만나는 거거든. 질산 이온이 NO3의 마이너스고요. 칼륨이 K의 플러스야. 그래서 얘네들이 합하면은 KNO3가 됩니다. 괜찮나요? 염화이온이 Cl의 마이너스고요. 바륨은요 BANE 플러스의 이온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짜리랑 플러스 2짜리니까 1대 2로 결합해야지 0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가
BA에 E 플러스고요. CL이 두 개가 들어와서 BACL2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손 들어야 돼. 따라오면 하니? 이게 그 이온의 생성되는 원리가 안 돼. 냉정하게 너네 이온 생성하는 거 대각선 크로스해서 하는 거 있단 말이야. 그것도 좀 있는 거고 해서 알긴 해야 돼. 탄산 이온이 뭡니까? CO3 E-고요. 칼슘 이온이 CA에 E 플러스야. 그래서 탄산 칼슘이 CA에 CO3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앙금이에요. 흰색 앙금. 결과가부터 알겠지, 이런 어떻게 알아요? 외워야 돼. 나오는 애들 다 외워야 됩니다. 염화 리튬, 염화가 CL 마이너스. 이제 몇 가지가 내가 이온결합 수업하면서도 했던 게 우리가 이온결합 몇 가지 기본 틀을 알면 얘네가 이제 스위치돼서 교체가 된단 말이야. 리튬이 Li야. 얘가 Li에 CL입니다. 염화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세 번이나 나오잖아. 나트륨이 NA에 플러스야.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NA에 CL이 된다고요. 그래서 너네가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얘를 화학 반응식으로, 화학식으로 쓰는 게 조금 많이 익숙해져야 돼, 진짜로. 이게 익숙해지면은 화학이 쉬워지게 되는 거야.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근데 우리 이제 생각해봐. 그 지혜랑 은우랑 나랑 했을 때 우리 그때 시험 한 달 전에 시작하지 않았니? 그렇잖아, 작년에 할 때. 그렇지 않아? 딱 한 달 전에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라고.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미리 방학 동안에 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런 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적어줍시다. 요거 칠판에 있는 거. 따로 노트 안 들고 왔니? 아무것도? 오늘 혹시? A4 하나 줄 테니까 이거 필기노트에다 좀 적어줄래? 필기노트에다가. 필기노트에다 적어놓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자꾸 이제 보세요. 그래서 답은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연습하면서 문제를 좀 풀자는 거야, 내 의도는. NaOH가 NaOH고요. NaOH고요.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NaOH는 읽을 때 얘가 한글 이름이 얘는 수산화 나트륨이야. 그리고요, 나트륨이 Na에 플러스고요. 수산화라고 하는 게 OH 마이너스 이온인 거를 외워야 돼. 외우는 리스트에 있습니다. 몰랐다? 오늘 외우면 됩니다. 내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온화하게 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하면은 집에 못 가. 그 다음부터 안 되면은 토요일날에 집에 못 갈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시간 써서 한번 충분히 해서 외워보세요. 나 엄청 영어 단어보다 쉬워. 왜냐면은 나도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해. 근데 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리는 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하고 손 들고.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는 가볍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봅시다. 6번 문제 노란색 나트륨, 황록색 바륨, 청록색 구리가 외워져 있다면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불꽃 반응 파트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거는 외우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뒤쪽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팁이라면 팁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6번에는 5번이 됩니다. 7번 리튬과 스트론튬 빨간색 얘는 분광기에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8번에 가서 선 스펙트럼 분석을 좀 해보면은 물질 가에 각각의 원소에 있는 라인들이 다 겹쳐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물질 가에 겹쳐서 있는 걸 확인하면은 리튬선에 하나, 둘, 셋, 네 개 다 들어가 있죠. 스트론튬이 몇 개가 겹치긴 하는데 스트론튬의 선이 물질가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 틀리고요. 나트륨에 있는 선이 물질가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리튬과 나트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위에서 점점점점 해가지고 선들이 겹치네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쭉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19번까지 풀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푼 친구가 19번에 도달하면 멈춰서 할 거고요.
이제 좀 빨리 푸는 친구들은 내가 다음 세트 문제를 또 가져다 주겠습니다. 방금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가운데 부분에 막 원자가 있는데 이쪽 부분은 나는 이제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은 좀 빠르게 넘어가긴 할게.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손 들어야 돼. 알겠죠? 응? 간단하게 A가 원자핵 플러스 중심에 있고요. B가 마이너스 전자고요. 주변은 움직이고요. 원자의 자 디귿이 틀렸거든요. 질량의 대부분은 맞고요. 크기는요 어떨까? 요거 혹시 내가 수업 시간에 원자핵과 원자의 사이즈에 대해서 예시를 어떻게 들었었냐면 운동장에 근데 운동장이 너네 학교 운동장 말고 그 축구장 스케일이 좀 다르지 그치? 축구장에다가 축구장에 개미 한 마리로 비유를 합니다. 보통. 원자가 축구장이면 그 안에 있는 개미 한 마리가 원자핵이야. 그거를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를 쏴서 맞춘 거야.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되게 어려운 일을 한 것 같이 생겼잖아. 근데 총알을 몇 번 쐈는지 얘기 안 했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서 위에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면서 축구장에다가 이제 축구장에 개미가 한 마리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축구장에 있는 개미를 내가 공을 하나를 던져가지고 맞추려면 어려울 텐데 힐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그냥 모래를 쫙 뿌려. 개미가 모래에 맞지 않을까? 몇 개를 그냥 모래 포대를 부으면서 날아가면 맞을 거 아니야? 약간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크기의 대부분은 아니고 질량의 대부분은 맞아요. AB의 전자의 총합은 0 되는 거 맞고요. 이 입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낚시를 안 당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온을 본 적은 있잖아. 이온이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뗄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1번 원자가 입자가 돼야지. 1번은 고쳐보자. 1번이 틀린 게 원자입니다. 원자라고 고쳐야 돼요. 2번을 원소라고 고쳐야 되고요. 3번을 분자가 아니라 원자가 될 거고요. 4번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자 여기서 지금 H2랑 H2O2가 가장 대표적인 반대입니다. 이것도 이게 중학교에서는 요 정도까지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 근데 이제 선생님도 중등부 때부터 그러니까 나랑 오래 한 친구들이 중학교 막 1학년 때 처음에 딱 와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닐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럼 고등학교 딱 올라오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너네가 중학교 때 이렇게까지 안 해도 성적이 나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수업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막 하면서 이거 다 써보세요 이런 거 하잖아. 이거 안 해도 성적에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까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와서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 다 신경을 써야 되거든. 이제 그러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틀린 거는 왜 틀린지 쓸 수 있어야 돼. 요거는 그리고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맞은 게 왜 맞은지 쓰는 게 좀 어렵긴 하거든. 왜 우리도 그렇지 않아? 내가 정말 안 했는데 안 한 증거를 대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범죄를 저지른 증거를 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건 어렵지 않아. 증거 하나만 딱 대면 끝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맞았는데 왜 맞은지 설명한 거야. 내가 이걸 안 했는데 안 했다는 거를 내 결백함을 증명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잖아. 우리가 살면서라고 하니까 얘기되는 게 좀 이상하긴 하는데, 하여튼, 내가, 누군가 나를 이제 모함을 해. 유언비어를 퍼뜨려. 그럼 이거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말들이 자꾸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그래서 틀린 거가 왜 틀렸는지를 체크하는 거가 먼저 1단계. 그 다음에 맞은 거를 하면서 얘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맞다고 해야 되나?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 맞다는 거를 제일 좋은 거는 친구한테 설명해주면 참 좋기는 해. 특히 중학교 때는 옆에랑 같이 시험 잘 보면 좋잖아. 그리고 옆에가 나보다 잘 보면은 기분은 나쁘겠지만 인생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 냉정하게. 그래서 친구가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나는 이 알려주는 게 되게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옆에한테 알려주면서 내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면 그 4번 문제도
발레가 H4랑 H2가 대표적인 발레가 되니까 틀린 거고 5번 같은 종류의 원자나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같은 종류의 원자 H2O2 같은 애들이 있고 서로 다른 종류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해당하게 되겠죠. 11번은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12번은요. 원소는 두 종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4번이 됩니다. 13번에 가가 누굽니까? 플로린인데 전자가 몇 개 있어? 가가 F-야. 가에다가 F-라고 써놔야 돼. 나는요. 그냥 네온이죠. 그쵸? 다는요. NA의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얼른 보면서 전자가 다 10개씩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거는 이제 풀 때 가운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서 누군지는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너네가 원자가 아니라 이온까지 같이 시험범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잖아. 그러니까 가가 F-고요. 나는요 그냥 네온이고요. 가는요 NA 플러스다까지 쓰고요. 여기에 더 권장사항 밑에 보기를 바꿔줬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가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F-는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보다 크므로 양이온이다. 잘못된 것 같은데 안 되니까 틀렸고요. 네온은 전자 한 개를 얻어서 형성하는 음이온이다도 틀렸고요. 그냥 원자 상태죠. Na 플러스는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작으니까 틀렸고요. 가나다가 모두 정기적으로 F-의 네온 Na 플러스 정기적 중성 아니죠? 틀렸고요. 마지막에 5번 전자의 개수는 전부 다 10개로 똑같죠? 하지만 가운데 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얘가 플러스 9, 플러스 10, 플러스 11로 점점 커진다 해서 답은 5번.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까 하지만 어려움이 있었네. 아니구나. 잘못 봤네. 13번이니까 답. 13번에 하면서 이 F- 네온, 나트륨 플러스들을 차근차근 한 번씩 써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 규리는 뭐 이제 푼 거잖아. 쟤네들은 3주 동안 이걸 먼저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부터 따라가면 되지 이거는. 이제 풀면 금방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꾸 지정을 해서 얘 누군데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에 A가 리튬이에요. 가운데가 플러스 3이고 전자가 3개니까 리튬 원자입니다. B는요. 플러스 9에 마이너스 10이니까 F-음이온이에요. C는요. 플러스 16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16이면 원자번호 누굽니까? 플러스 16이면 누구야? 황. 마지막 맞아. S에 잠깐만 뭐야? C는요. 원자번호가 16번이야. 그럼 S에 2-고요. D는요. 플러스 19야. 칼륨 K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문제는 풀려. 이렇게까지 안 해도 양이온과 음이온, 그러니까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만 가지고 양이온, 음이온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으면 너네가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15번은 A-니까 그러니까 15번의 경우에도 지금 자꾸 밑으로 내려오면 15번의 경우에도 나트륨 보잖아. 얘 Na 플러스인데 마그네슘 보잖아. 얘 Mg2 플러스인데 Cl 보잖아. Cl 마이너스인데 O2 마이너스인데 Ca2 플러스인데가 자동으로 나와야 돼. 우리 어디서 봤어? 원소 주기율표에서 봤습니다. 내가 아직 이게 안 된다. 원소 주기율표 한 번 더 그리면 돼. 그래도 안 된다. 한 번 더 그리면 돼. 될 때까지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했던 애들인 거잖아. 괜찮아. 이런 애들이 화학을 하면서 되게 이제 완전 시작점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15번 원자와 이온까지입니다. 칠판에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 좀 해볼까?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호로록 지나가긴 했는데 원자 같은 거 정리해야 될 거 있으니까 얘네들 정리하고요. 이온 앙금 생성하기 전에 이온 결합에 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앙금 생성은 앙금 생성이 가능한 조합이 그냥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누구랑 누가 만나서 누가 된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화학식 물질들로 외우면 안 되고요. 이온으로 좀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앙금이 되는 친구들 리스트를 먼저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 앙금이 되는 친구들이 누가 있냐? 제일 처음에 흰색 앙금 시리즈야. 흰색 앙금 시리즈가 AgCl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친구들이 Ag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양쪽에 그냥 존재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여기다 써서 지울 거야. AgNO3랑 그 다음에 NaCl이 만나.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얘네 보면은, Ag랑 Cl 있으니까 흰색 앙금이 되는 거야. AgNO3랑 CA의 Cl2도 만나면 어떨까? Ag랑 Cl 있으니까 흰색 앙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을 해봐. Ag가 들어간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CL이 들어간 물질도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Ag가 들어가 있는 물질들, AgNO3, AG AG2CO3 모든 Ag가 들어간 물질과 모든 CL이 들어간 물질이 만나면 AgCl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만나기 전을 알아야 될 게 아니라 만난 다음 요거를 알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구성의 요소에 들어가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CaCO3, Ca의 SO4. 이 친구들은 모양새가 비슷하니까 BA의 CO3, BA의 SO4. 요 네 가지가 짝꿍 세트들입니다. CO3, SO4, CA, BA, CA, BA 들어가는 거니까 외우기 조금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흰색 앙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 색깔 앙금에 누가 들어가냐? PbI2가 들어갑니다. 노란 색깔 앙금에 PbI2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정도 있고요. 여기 황색은 가시광선을 구성하는 색 중 하나이며 야구 165에서 590의 내면 파장을 가지고 있는 색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PbI2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이제 많이 나오던 친구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은 이제 색깔로 이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PbS, CUS 이런 친구들 해가지고 환이랑 결합해서 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긴 했는데 얘네는 S가 들어가는 건 일단 부수적인 거고 메인은 이 친구들인 거야. 메인은 이 친구들. 그래서 앙금은 내가 일단 얘가 앙금이 되는 거를 모르면은 문제를 그냥 아예 못 풉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서 얘가 앙금에 해당이 되네, 해당되지 않네를 먼저 뽑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볼 게 16번입니다. 16번에 보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NaCl과 만나는 게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 얘가 물음표죠? 그쵸? 그랬더니 결과물에 누가 있냐? Na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랑 AgCl이 있는 거야. 근데 이 AgCl도 하나하나 쪼개면은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러면 주인을 찾아봐봐. Cl 여기 있네, Cl 여기 있네. Na 여기 있네, Na 여기 있을 거잖아. 그럼 얘가 뭐겠어? 나머지야. Ag 플러스랑 NO3의 마이너스가 여기서 가운데서 물음표에서 공급이 됐다는 거지. 괜찮아? 잘 따라오고 있니? 혹시 놓쳤어? 중간에? 놓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가 질산은 수용액이다. 다는 전류가 흐른다. 자,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 거는요, 이온 물질이 녹아 있으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앙금이 생기잖아. 그 앙금은, 자, 봐봐. 여기에서 이거 이 문제가 조금 신경 쓸 게 있는 게 Na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는 이온이잖아. 얘는 덩어리가 앙금이잖아. 이 친구는 전기가 안 흘러. 얘네들은 전기가 흘러.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전기가 흐릅니다. 근데 그 전에 비해서 가라앉는 물질이 있으니까 얘 전기가 흐르는 게 조금 약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진행을 해볼게. 가랑다의 불꽃 반응색은 같다. 나트륨 있고 나트륨 있으니까 불꽃 반응색 노란색. Ag는 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빠지게 되는 거고요. 질산 이온의 개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질산 이온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않을까? 그렇잖아. 그럼 그대로 똑같이 있어.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의 개수는 이온이 아니라 앙금에서 가라앉았으니까 얘네들의 개수가 얘도 좀 애매하긴 하는데 얘네들은 물에 녹아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의 개수는 감소하는데 질산 이온은 반응하지 않잖아. 요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 정식 명칭입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라.
그리고 AG 플러스 CL-가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서 앙금이 생성된다도 맞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데 개수가 어때서? 일정하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NO3-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왜? NO3-는 반응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자,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조금 보여주긴 할 거야. 봐봐. 어떤 게 있냐면은 아닌가? 안 되려나? 아니다. 이거는 아니야. 그냥 여기 나오는 건 아니구나. 중화반응 쪽에서 나오는 거여가지고 여기는 아니긴 하겠다. 16번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먼저 염화칼슘이야. 염화칼슘인 화학식이 Ca에 Cl2거든요. 염화칼슘 안에는 Ca에 E+가 있고요. Cl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이 문제가 별표를 좀 쳐놔야 돼. 이 문제가 되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먼저 CA부터. 얘는 누구랑 만나면 앙금이 됩니까? CaCO3 있고 또 누구도 있어? CaSO4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아니 반대쪽에서 CO3랑 SO4를 공급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얘도 있다. 얘는요 AgC에 있어. 그래서 누구를 공급해주면 돼? A주를 공급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가 이거를 내가 알고 다 있어야 돼. 앙금 생성은 내가 이온 결합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공짜로 따라오는데 안 그러면 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친구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질산은 수용액부터 질산은 AgNO3가 질산은이야. 질산 나트륨은 NA의 NO3가 질산 나트륨이야. 염화칼륨은 K의 CL이 염화칼륨이야. 탄산나트륨은 NA의 플러스랑 CO3의 E-가 결합이 되니까 플러스가 하나가 더 들어와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Na2CO3가 되는 거예요. 화학식이. 마지막에 질산 칼슘은요. 칼슘이 Ca의 E+고요. NO3가 마이너스 1이잖아. 하나 하면 되겠어? 아니지. 누가 더 들어와야 돼? NO3가 하나 더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얘는요. NO3에 괄호하고 2가 들어오는 거야. 이거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 자꾸 수집해 놔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내 타겟이 CO3 E-랑 SO4 E-랑 Ag가 있는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야 돼. 어려운 문제야. 앙금 생성이 어려운 문제는 내가 진짜 얘를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야. 내가 완벽하게 알면은 그냥 외운 데서 나와. 근데 조금 어정쩡하게 외워져 있으면은 자꾸 이것도 처음 보네. 짜증 이렇게 되거든. 하나하나씩 다 수집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요거 정리 좀 해줄까 빨리? 그래야지 밑에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앙금 생성 관련해가지고만 조금 더 한 세트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전기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 왜? 뭐 잘 안 보이는 거 있어? 근데 오늘 좀 자꾸 쓰면서 하는 건데 좀 비슷한 애들이 자꾸 겹치거든? 그러니까 겹치는 애들이 좀 많긴 하는데 겹치는 애들이 익숙해지면 진짜 끝난다니까? 생각보다 할만해. 생각보다 겹치는 애들 처리하고 나면은
다 됐나요? 아직 지혈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자, 18번 볼 겁니다. 18번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한글 상태는 해도 괜찮긴 하는데 결국 너네가 화학을 하려면 영어로 들어가야 돼. 탄산 나트륨이 있습니다. 탄산 나트륨을 화학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Na의 2CO3입니다. 여기서 CO3 앙금 CaCO3 BaCO3가 떠오르면은 이제 시험 볼 준비가 돼 이거. 아직 안 된다. 30 동안 공부하면 되겠지. 염화칼륨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염화칼륨을 만난대. 염화칼륨의 경우에는 염화칼륨은요 화학식이 KaCl입니다. 그러면은 Na 그러니까 이것도 할 때 찾아보니까 내가 처음 보는 거를 찾아볼 때 내 거 양이온이랑 남의 거 음이온이랑 합해 보는 거야. NaCl KCO3 정확히는 K2CO3인데 없죠? 외울 리스트에. 그래서 얘 앙금 안 됩니다. 염화칼슘은요? 염화칼슘은 CA의 Cl2입니다. 여기서 근데 내가 이 2를 못 붙인다고 해서 큰일이 나냐? 그렇지는 않는데 이용할 거면 제대로. 그러면 남의 거랑 바꿔서 NaCl 앙금 안 돼요. CaCO3는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CA에 CO3가 생기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앙금이 생겨요. 그 다음은요. 탄산 나트륨에다가 이번에는 누구를 넣냐? 수산화 칼슘을 넣었는데 수산화 칼슘 수산화가 OH야. 그러니까 CA에 괄호 열고 OH에 2야. 그러면 NaOH 앙금 리스트에 없는데 CaCO3 또 있네. 얘도 CA의 CO3가 앙금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떤 거야? 똑같은 종류의 앙금이 생기는 거지. 그치? 기억법이 틀립니다. 나다는 같은 종류의 앙금, 다의 앙금, 탄산칼슘, 나다는 모두 흰색 앙금이 생긴다. 이익은 5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괜찮죠? 이것도 이제 적어놓고 밑에 것도 할 겁니다. 염화나트륨과 염화나트륨은요 NaCl입니다. 질산나트륨을 구별하는데 질산나트륨은요 화학식이 Na의 NO3입니다. 여기에서 얘네들을 구분하는 건데 앙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Cl에 꽂혀야 돼. 겹치는 친구. 얘가 Ag 플러스랑 만나면 앙금이 생기겠구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4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온결합이니까 전기가 통해. 그쵸? 그래서 앙금 가지고 분류하는 게 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해주고요. 지금 8시 반이니까 10분 쉬었다가 옆에 너네 이온결합 물질들 뽑아가지고 올 거야. 이온결합 물질들 10분 쉬었다가 이 이온결합에서 앙금만 뽑아가지고 한 30분 정도만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찰전기 관련해가지고 전기 파트도 교재 온 김에 진행을 좀 해볼게요. 정리해 주시죠. 정리하고 쉴 겁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문제 15번을 칠판에 잠깐 적어놓고 해보자면은 질산칼륨 수용액이 담긴 접시.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풀었던 거랑 좀 비슷한 문제예요. 질산칼륨 수용액을 담궈 놓은 거는 이 질산칼륨이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고요. 전기가 흐르는 것을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가 질산의 칼륨이야. 질산칼륨은 이온식이 어떻게 되냐?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쪼개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마이너스, 오른쪽에 플러스로 걸게 되면은요, K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고 NO3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합니다만 눈에 안 보여. 얘네들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온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뭐 했어? 우리 생수병 딱 들었잖아.
생수병 안에 칼륨 이온 있고 나트륨 이온 있고 마그네슘 이온이 있는데 너네가 생수병 보면 색깔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온들은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색깔이 없는 거야. 색깔이 있는 게 스페셜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 파란색의 황산구리가 등장을 하는데 황산구리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괄호 안에 로마자 2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얘가 이제 어떤 거냐? CU의 E 플러스랑 SO4의 E 마이너스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CU E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SO4 E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겠죠? 이 중에서 얘가 파란색이야. 그러면 황산구리 말고 염화구리도 무슨 색일까? 파란색이야. 질산구리도 무슨 색일까? 파란색이야. 왜? 파란색이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구리 이온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괜찮나요? 그 다음에 망가니즈산 칼륨. 여기는 너네가 알고 있는 게 뭐만 알아? 칼륨만 알잖아. 칼륨은 K 플러스야. 이거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알고 있으면 좋아. MnO4의 마이너스짜리 이온이거든요. 근데 몰라도 큰 일은 안 생겨. K 플러스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MnO4가 얘가 이제 플러스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K 플러스 내가 알잖아. 나머지 덩어리가 마이너스 1짜리 마이너스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선 얘가 보라색이에요.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 칼륨의 불꽃 반응 색깔이야. 칼륨의 불꽃 반응 색깔이 보라색이잖아. 그래서 얘가 칼륨이 보라색인가 하면 칼륨 이온은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륨 이온을 콕 찍어서 불꽃에 넣으면 보라색이 돼. 그거는 맞아. 근데 여기서 보라색을 띠는 건 MnO4 마이너스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라는 거지. 괜찮나요? 그런 상태에서 1번 틀립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쵸? 낚시 포인트가 바로 걸렸네. 1번이 틀렸습니다. 괜찮나요? 방금 했던 거를 바탕으로 16번을 가보면 됩니다. 이게 그 한천용액을 붙인 것이 이제 조금 더 실험하기 편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칠판에 있는 거 설명은 그대로 16번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17번부터 쭉 이어서 앙금 관련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화학 파트 1단원이 마무리가 됐고요. 2단원에가 전기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전기도 내용이 이제 마냥 쉽지만은 않아. 이게 그건 있어. 예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네 하는 교육과정 이전에, 지금보다 한 5, 6년 전이지. 그때는 요게 원래 중학교 3학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에 있을 때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왔잖아. 그러면서 엄청 어려운 내용을 좀 배제하고 들어오는 거는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될 게 어떤 거냐? 첫 번째 보게 될 게 마찰전기라고 하는 거야. 책 안 봐도 상관없거든? 그냥 칠판 봐도 돼요. 마찰전기라고 하는 건데 이 마찰전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 교실은 다행히 그건데 내가 위쪽에서 수업하는 교실은 바닥에 재질이 좀 이렇게 뭔가를 좀 깔아놔가지고 걸어 다니다가 칠판을 탁 하면 정전기가 팍 튀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이랑 할 때도 그런 거 하니? 옆에서 쓱 와가지고 볼에 탁 해. 정전기가 팍 튀거든. 그런 애 없니? 우리 학교가 고등학교 때가 그랬거든. 바닥이 이런 거 말고 이런 바닥 말고 조금 뭔가가 조금 하여튼 조금 약간 이제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 바닥이어가지고 멀리서 슬립하시고 슉 와가지고 탁 하잖아? 정전기 팍 튀거든. 그러니까 그 정전기 얘기를 하는 거야. 정전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마찰전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있는 요 세상에서 땅바닥과 닿고 있잖아. 그러면 땅바닥을 이론상 뭐라고 하냐? 땅바닥은 이론상 전자가 무한대가 있는 상황이야. 다시 한번 땅은 전자가 얼마만큼 있다? 무한대만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친구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로 존재합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상태가 있는 것보다 중성 상태로 있는 게 대부분이야. 혹시 그 엄마랑 아빠가 여기 너 셀프 주유소 있니? 직접 부모님들이 직접 주유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유하기 전에 이렇게 그 손바닥 올리라고 하는 데 있거든? 뭔지 알아? 정전기 방지 패드? 거기다가 손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됐다 하잖아? 그럼 정전기가 안 일어. 그럼 이걸 왜 해야 되냐? 아까 내가 그 정전기 일어나서 볼따고 탁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정전기가 아프거든? 정전기가 이제 되면 가끔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류의 세기는 크지 않아. 아직 우리 뭐 전압이나 전류는 안 해왔지만.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그 센 바늘로, 그러니까 내가 되게 그 바늘 가지고 사람을 쿡 찌르면 아프겠죠? 그치? 그렇잖아. 바늘 가지고 사람을 쿡 찌르면 당연히 아프지. 근데 있어. 바늘이 왜 그 뭐냐 부항 뜨는 거 해봤니? 부항 뜨는 거 뭔지는 알지? 그 뒤에 누르면은 바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늘이 콩 나가 들어가거든. 그렇게 싹 찌르고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그건 별로 안 아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전압 세기는 센데 이게 되게 짧은 순간에 탁 치고 빠지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전기 때문에 인간이 큰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다시 한번 짧은 기간 안에 강한 불꽃이 팍 튀니까 그것 때문에 불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정전기 방지 패드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렸다 뗐다 해가지고 정전기가 나지 않도록 해서 하는 건데, 그럼 정전기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거냐? 마찰전기라고 해서, 마찰은 서로 문지르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얘는 원인이 이거야. 두 가지 물질이 마찰하게 되면은요, 마찰할 때 누가 움직이냐?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단어를 내가 대전이라는 단어를 쓸 거야.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온을 조금 배웠잖아. 이게 이온에서 배웠던 거랑 굉장히 좀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어떤 물체가 있고 어떤 물체가 있어. 동그라미랑 네모라고 내가 표현을 해볼게. 동그라미랑 네모가 있는데 둘을 접촉을 했더니 동그라미에 있던 전자 하나가 네모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친구는 전자를 얻었어? 전자를 잃었어?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게 돼. 전자를 잃으면은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 플러스가 돼. 얘는 전자를 얻게 됩니까? 얻었죠. 그렇죠? 전자를 얻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성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각각의 물질들마다 기본적으로 중성이긴 하는데 각각의 물질들마다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이게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온 관련해서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들어오는 것 같긴 하는데, 다시 한번 물질들마다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둘을 문지르게 되면은 전자를 조금 더 좋아하는 쪽으로 전자가 홀라닥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전자를 잃어버린 친구는 플러스로 대전이 될 것이고 전자를 얻은 친구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겠죠. 요거를 우리는 마찰전기라고 합니다. 잠깐만 필기를 조금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은 거고요. 전자를 잃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플러스라고 하는 거고,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게 되냐, 이게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에 따라서 몇 가지가 하나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긴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쓸 수 있는 건 이거야. 철거죽, 상하,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모나이트 해가지고 얘네들이 쭈르륵 넘어가는데, 이 중에서 너네가 모르는 거 있나요? 철거죽, 털, 상하, 코끼리 뿔, 유리, 명주가 비단, 나무, 고무, 플라스틱의 에모나이트라는 게 처음 볼 텐데, 에모나이트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플라스틱이긴 하는데 조금 말캉말캉한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실리콘 좀 비스무리하게 되고, 이제 플라스틱 중에서 또 뭐라고 해야 되지? 플라스틱 핸드폰 케이스 중에서 조금 막 부들부들한 느낌의, 실리콘은 아닌데 약간 좀 부들부들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에보나이트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우리 저쪽 위쪽 학원 바닥에 에보나이트 성분이 아닐까. 왜냐면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조금 이제 말랑말랑한, 약간 말랑말랑한 소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보나이트 막대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말랑말랑해. 여기가 도어가 붙어. 털가죽에 플러스가 붙고요.
에보나이트 쪽에 마이너스로 붙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경향이냐면 접촉을 시켰을 때 이쪽에 있는 애들은 플러스가 되는 경향이 세고 이쪽에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향이 센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 느낌이냐, 전자를 잘 뺏는 애들이야. 근데 이 전자를 뺏는다는 개념이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봐봐, 털가죽과 내가 명주를 만나잖아. 털과죽과 명주를 마찰시키면은 누가 어떻게 됩니까? 명주가 전자를 잘 뺐죠? 그쵸? 그래서 명주가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털과죽이 플러스로 대전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명주를 내가 에보나이트랑 만나잖아? 그러면 명주보다는 누가 더 에보나이트, 명주보다는 누가 더 마이너스 쪽에 성향이 센 거야? 에보나이트가 마이너스 쪽에 성향이 센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에보나이트가 마이너스고 명주가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내가 누구랑 만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털가죽은 제일 약한 애죠. 에보나이트는 제일 센 애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그러니까 털가죽은 엔간하면 다 플러스가 될 거고 꼴찌잖아. 에보나이트는 1등이니까 엔간하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지. 1등이니까. 근데 가운데 껴있는 친구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랑 문지른지를 자꾸 비교를 조금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야. 상대적 개념. 괜찮나요? 이게 마찰 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문질렀을 때 누가 플러스로 대전되고 누가 마이너스로 대전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여기에 밑에 이어서 있는 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뿔마가 밀어내고 뿔뿔이 당기고 뭐 이런 내용들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렇게 엄청 비중 있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찰 전기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이 될 겁니다. 정리해 줍시다. 그리고 오늘은 요거까지 정리하면은 끝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 정도만 했고요. 다음 시간에 전류 전압에 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긴 할 거니까 그렇게 되고요. 이번 주는 일단 원소 원자 같은 거 정리하는 데 시간을 좀 써보는 걸로 하시죠.